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수는, 어제는 막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운봉을 보면서 어제 막 양지수가 5% 가까이 이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이제 좀 조정 시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비중을 많이 줄여서 오늘은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미국 장이 0.57%인가 그 정도 이제 마감이 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1.7%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힘을 받았는지 아침부터 이제 반도체가 많이 좀 강한 국면이 있었고요. 그 지수 보시면은 이제 요만큼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게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어떤 특정 이슈가 있어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렇게 이제 경로가 예상이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보려는 거의 전고점 인근이에요. 또 5,321포인트 인근, 그래서 5,290포인트 인근이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7% 이상 상승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게 요것도 한 5년 만이에요. 5년 만. 네, 5년 만에 그 7%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 돌아온 기간이 2조나 이제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이 7천억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좋았지만 오늘의 상승의 원인은 좀 다른 데 있다고 보여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워시 쇼크가 있었잖아요. 어제 워시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유동성 싹 다 미국 연준 쪽으로 이제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근데 워시라는 사람이 긴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양적 완화보다는 그 돈을 있는 대로 다 시장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고 금리는 트럼프 눈치 보면서 동결 내지는 살짝 뭐 인하해주는 그런 방향성을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제 시장은 거기에 네, 무게 중심을 무게추를 별로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을 하고 제도적 법적으로 이제 선법 개정안부터 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어떤 이제 연준의 불확실성, 연준에서 의장이 뭐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연준 의장을 트럼프가 흔들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눈돌머리가 난 거예요. 지치고. 그래서 얘네가 어떤 뭐 짓거리를 해도 이거랑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과 지금 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이제 시장에서 좋아하는 말로 펀더멘털이라고 그러잖아요. 펀더멘털. 펀더멘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펀더멘털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우리 시장 자체는.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키포인트가 연준 의장 말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불확실성에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어떤 뭐 대표적인 우리 장세도 그렇고 미국 장세도 그렇고요. 이제 트럼프가 너무 이제 흔들기도 하고 막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그러잖아요. 시시각각 시간별로 막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거를 덮는 어떤 뭐 덮을 정도의 이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ISM이라는 저 구매 관리자 협회가 있어요. 구매 관리자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효하는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PMI라고. 그 제조업 지수가 50포인트를 웃돌면은 요거는 이제 양적 확장이라 그래서 제조업들이 원자재를 사는 물동량이 이제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0포인트를 웃돌면. 근데 이 50포인트 위로 지금 수치가 나왔어요. 57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여기가 이제 12월 달이에요. 작년 12월 달까지는 47포인트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57이 아니라 한 52 정도 이제 나왔거든요. ISM 그 PMI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세계 글로벌하게 이제 제조업 공장들이 양적으로 지금 원자재들을 많이 이제 사들일 예정이다. 그게 이제 측정이 된 거죠. 그래서 ISM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제 구매 관리 지표예요, 지표. 그래서 이게 산업 성장의 어떤 초기 지표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제조업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요 이제 지표 자체로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연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우리는 실적과 성장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래서 ISM 제조 지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쳐다보고 있는 반도체 쪽, 슈퍼사이클. 그래서 요게 이제 힘을 또 실어준 게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1.7%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도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 위에서, 그러니까 배경에는 그런 게 있죠.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늘 11%가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가 무려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9%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지수를 멱살 잡고서 끌어올린 거죠. 7% 가까이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고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 예. 스페이스X와 XAI, 즉 그룹 가지고 있잖아요. AI 업체. 여기에 이제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 시기가 이제 임박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 인공위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장의 기존의 누리호인가요? 오늘 이제 발사한 어떤 책임자가 또 앉게 됐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합해서 우주항공 쪽이 오늘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주로는 지금 보면은 오늘 레벨을 했었는데 미래에스 벤츠 투자하고 하나 시스템
예,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리고 한화 여기가 오늘 이제 주도주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베이스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우주항공 제외하고도 기타 뭐 2차전지부터 바이오부터 쭉쭉 거의 전 섹터가 다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마켓을 보면 공부가 이제 해소가 됐죠. 워시쇼 후에 더 이상 어제 너무 우리 과했던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인식들, 그렇게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의 기간인데 뭐 외국인 돌아온 기간이 2주씩이나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7%라는 역사적인 상승률을 코스피가 이제 가질 수 있었고, 기존에 이제 주도 섹터인 반도체와 우주항공 그리고 증권주가 많이 이제 상승을 했죠. 미래에셋 증권도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뭐 케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케빈 얘기도 있는데 경제 지표 아까 말씀드린 ISM PMI 지표가 52.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월만 해도 전월만 해도 47.9포인트였다. 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앞으로 이제 부활을 한다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일과 금일은 우도차가 급심하게 달랐다. 그래서 저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그러니까 시드를 축소하고 매매를 보수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넥스트 주부터 이제 거의 불장의 분위기를 스멀스멀 이제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스마트머니가 아니고요. 어떤 경제적인 추세나 어떤 거시경제 흐름을 보고서 주보들이 움직인 것뿐이고요. 진짜 스마트머니는 별도로 있죠. 그래서 선물 자체도 지금 보면 외국인 3,500억, 그리고 기관이 1,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에 삼성전자가 11%, SK 하이닉스가 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뉴스페이스라 그러는데 우주항공 시대죠. 뭐 스페이스X와 XAI 합병 소식,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인덕 소식에 미래에셋 배추 투자,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뭐 전체 업적인 다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6.1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조금 상승을 했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회원님들 대상으로 이제 첫날 좀 매매 전략과 매매 시나리오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공유를 좀 드렸는데, 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예, 아침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예, 딱 요 세 개 종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둘 다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SK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매수를 못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 세 개인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한 15%에서 한 16% 정도 아마 수익이 되셨을 거고요. 저도 이제 내일 매도를 할 생각인데, 그래서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장초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좀 매수를 했고요. 상승세를 보고서. 그리고 전일에 고점 위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전일의 고점이잖아요. 고점 위에서 시작을 했고요. 고점 위에 이제 올라갈 때 제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래대금이 분당 250억이 넘었죠. 그러니까 거의 기준 거래대금 수준으로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홀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셋, 어제 1순위 관종이었죠. 벤처 투자, 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바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지만 다시 이제 상위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매수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지금 홀딩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골동형이 되시면 실시간 장중 시황, 지금 현재 이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그 흐름에 어떤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주도 섹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누구나 쳐다보고 있는 그런 섹터 주도주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짜고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리고 자, 오늘의 종목별 매매 단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진건설 로봇. 자, 전진건설 로봇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신고가가 이제 72,000원, 10% 정도 남은 위치고요. 내일은 요 위에서 시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 매매를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지만 일단 신고가인 72,000원, 그죠? 요 72,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쌍바닥을 디디고 올라갈 때 요 구간에서 여기를 먹는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준 거래대금이 지금 상한가 들어간 보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 600억 보시면 되고요. 분당 거래대금은 10억이면 충분히 상한가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 5일선에서 정확히 단대가 해줬고, 얘는 이제 어젯밤 넥스트부터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시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상한가 인근, 요 15가 인근 위치라서 좀 주시를 한 거죠. 그리고 아침에 갭을 뜬 시작가 자체가 기존에 여기 박스권이죠. 요만큼 박스권에 고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분당 거래대금도 한 30억 이상씩 들어왔고요. 이게 기존 거래대금은 1,700억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전략을 짜드리고 이제 매매를 했고요. 저도 이제 매매를 해서 한 15% 정도 수익으로 이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내일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갭이 뭐 얼마가 뜨든 일단 시가의 한 50%, 그리고 뜨고 나서 시가를 하향하겠죠. 하향했다 이제 다시 올라올 텐데, 그 올라오는 시점에 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22,000원의 신고가니까요. 얘가 갭이 어디서 뜨건 요 22,000원을 쌍바닥 디디고 좀 올라갈 때 이런 포인트에서 요 갭된 시가 인근에서 일부 물량 수익 실현을 하고 요 위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 거래대금은 1,700억이니까 1분봉에 한 25억 이상 나올 때 그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자, 하나 시스템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1순위 정도예요. 우주항공에서 이제 1위 종목이고 하나 시스템이 이제 2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어제 매물대 이식을 하는 이런 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간 프로그램이 이틀 연속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갭이 떠서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10만 원을 돌파할 때 10만 2천 원에 매매 전략을 짜서 보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10만 2천 원 선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상한가를 들어갔죠. 넥스트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하나 시스템은 여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갭이 이만큼 뜨지 않을 거예요. 얘는 이제 넥스트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2만 원을 내일 여기 12만 원을 유지를 해주거나 11만 5천 원 인근에서 요 11만 5천 원 인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도지 형태로 내일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런 형태 10% 이상의 장대 양봉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얘는 기존 거래대금 1조니까 일부봉에 약 100억에서 200억 이상 터질 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내일 93만 1천 원 돌파하는지 이런 되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기존 거래대금 얘네는 이제 따지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도 10% 가까이 가는 거래대금이 약 100만 1천만 원, 7조네요, 7조. 네, 7조. 오늘은 5조 정도 터졌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5조 이상 터져야지 뭔가 10%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본독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조면은 분당 거래대금이 500억은 터져야 되잖아요. 500억에서 많이 터지면 1,000억 이상 터지겠죠. 오늘 터진 거를 보시면 여기 2,000억이잖아요. 1분봉에 마지막에 2,000억이 터졌고 아침에도 요만큼 터졌잖아요. 3,000억씩이나. 그리고 평균적으로 빵빵 터질 때는 1,000억 가까이 터지고 있고요. 1분봉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내일은 93만 1,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상방의 흐름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모조가 나오려면 1분봉에 약 500억에서 1,000억 사이, 그 사이에 거래대금이 나올 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예,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8.59%네요. 그래서 얘도 24%에 끝났는데 29% 가까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5%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51,500원에 시작을 할 텐데 내일은 갭더도 시작하지만 아래로 한번 내려오겠죠. 그래서 오늘의 종가 내지는 종가가 이제 오늘의 고가가 58,800원, 오늘의 종가는 49,9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만 원을 지지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라운드 피경기도 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7,700억이니까 일문봉이 약 100억 이상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도 5%의 종가 마감을 했는데, 지금 넥스트에서 8%까지 상승했죠. 그러니까 3% 상승을 했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기존의 신고가인, 여기 신고가였죠. 38,550원. 이 38,550원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흥곽수령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은 요 위나 아니면 아래쪽 5일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5천억 이상 나와줘야 위쪽으로의 방향성이 요만큼 양봉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5천억이니까 일본봉에 얘도 한 65억에서 75억 이상 터질 때 가주시면 되겠고요. 한라캐스트 이제 로고주들도 넥스트에서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0.6%에 끝났는데 한라캐스트는 3.5%까지 상승을 해서 약 3% 상승을 해줬고요. 중요한 거는 신고가인 21,650원을 오늘도 지지를 해주고 이만큼 악수번을 유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일 갭이 떠서 이 음봉 12%, 13%짜리의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지를 보는 게 이제 관건이겠고요. 기준 거래대금 4천억이니까 얘도 45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로버. 클로버도 이만큼 지금 박스권인데, 신고가는 82,000원, 약 14% 남았고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이제 빠져있네요. 이 기준 거래대금 5천억 나와야 되는데, 5천억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게 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클로버도 지금 5.5%로 끝났어요. 예. 2.8%에 끝났는데 넥스트에서 한 3%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반도체들 저쪽 뭐예요? 로봇주들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라랑 클로봇이 같이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기타의 로봇주들도 한 1%씩은 상승을 좀 해줬거든요. 다 내일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덕양 에너젠은 오늘 여기 요 사이 박스권을 좀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 뚫는 흐름, 그런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저 뭐예요? 요 덕양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 상승을 했거든요. 단일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우봉 요만큼을 이제 먹고 올라가는지 그거는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기준 거래대금 지금 1조 2천억 가까이 되니까 얘도 한 일본봉에 150억 나올 때 그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진도 1.8%에 끝났지만 지금 넥스트는 4.7%까지 올라왔으니까 약 3%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전고점은 29,000원, 한 19% 나왔는데 자, 21선을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추세가 죽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거래대금이 없어서 이제 바닥을 이제 좀 끼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얘도 1,000억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요런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고요. 1,000억이면 일본 봉에 15억이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스퀘어 같은 경우도 우리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이제 올라가고요. 하이닉스가 올라간 만큼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9.88% 올라줬기 때문에 SK 스퀘어도 그 이상인 1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국가는 여기 이미 돌파를 했고요. 45만 원 돌파하고 요 위에서 또 박스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는 58만 1,000원, 약 6%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지금 5,600억 이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반도체가 간다면 SK 스퀘어도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거래대금은 분당 65억 이상 나와줄 거고요. 그러니까 SK 스퀘어도 많이 가야 얘는 대형주니까 10%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장이 좋을 때 반도체들이 가는 분위기다 그럼 초장에 얘는 잡지 않으면 왜냐면 이제 대형주는 많이 가야 10%이기 때문에 초장에 안 잡으면 2, 3% 먹기도 쉽지가 않다고 좀 보이거든요. 자, NHN KCP도 4.4%에 끝났는데 지금 6.5%까지 올랐으니까 약 2%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갈 때는 이렇게 아주 끝내주기 갑니다. 무조건 이제 상한가 인것까지 가주거든요. 그러니까 자, 월봉을 보면 아직 이제 신고가는 43,000원, 80%까지 남았고 갈 곳은 이제 많고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얘는 기준 거래대금 2,400억이니까 1분봉에 약 35억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HI도 5.3%에 끝났지만 넥스트에서 7%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 신고가 81,000원 약 10% 정도 남았고 이런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기존 거래대금 3,700억이니까 1부봉에 45억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신고가는 이미 여기서 돌파를 해버렸죠. 돌파하고 확실하게 슈팅까지 줬습니다. 이 정도 주고 이 산업이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이렇게 스멀스멀 죽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있죠. 죽지 않고 오히려 위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큰 양보까지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1조 2천억이 터졌는데 요거 이상으로 터져야 얘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얘도 이제 78만 5천 원, 한 4%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 매물대로 이식하는 요런 도시 형태의 봉이 이쁘게 나와줬습니다. 네, 6%나 이제 상승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얘도 1조 2천억이 터지면 요런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그럼 얘도 한 1분봉에서 150에서 한 300원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LS 일렉트릭도 중고가인 여기 신고가였죠. 여기 요 자리 58만 2천 원 가볍게 돌파하는 요런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얘는 기준 거래대금 이제 4천억 원이니까 한 55억 정도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위에서 이제 박스를 형성하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비전도 신고가가 71,400원 약 11% 남았고 11%면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뒷목이라고 보이고요. 기준 거래대금이 2,600억, 그러니까 2,600억이면 얘도 이제 35억 퍼질 때 보시면 되시겠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이수 같은 경우도 요만큼 요 봉 안에서 그렇죠. 봉 안에서 이렇게 박스를 형성하고 5일선 위에서 깼다 올라가고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한 1,000억 정도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종가상으로 보면 여기 종가상으로 보면 이 봉을 한번 보세요. 종가상으로 보면 얘가 지금 최고 종가예요. 최고 종가. 예, 최고 종가다. 최고 종가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최고 종가이기 때문에 얘도 내일 유심히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추세를 보시면 아직까지 나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려놨다는 건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을 주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슈팅을 한번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얘도 5천억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1분봉에 65억 퍼때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크릴도 자, 요 위에서 이제는 아래 박스권이었는데 이제 위쪽에 요만큼 박스권을 또 그리고 있어요. 자, 앞전에는 이틀 정도 기간 조정하다가 슈팅을 줬고요. 지금도 한 이틀 정도 기간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하루나 길면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미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얘도 3천억이 터져야지 갈 수 있는 애고요. 3천억이면 일부봉에 이제 35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네요, 종목이. 자, NBR 모션도 제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요만큼 박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 오늘이 최고 종가고요. 이 기준 거래대금 2천억이니까 얘는 3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웨빙 기간 프로그램에 이렇게 입성을 또 했고요. 자, 현대건설도 21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려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M단계를 보시면 요만큼이 박스권이었죠. 여기가 한 2007년, 8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 한 18년 정도 될 거예요. 18년의 고점이 10만 원인데 뭐 10만 원을 지금 돌파를 해서 요 위에서 박스를 이만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현대건설도 지금 심상치 않다. 상태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도 요 위에서 이렇게 박스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 잠깐 삐끗하긴 했는데 다시 살려놓는 흐름이다. 얘도 6천억에 나와주면 충분히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다. 6천억이면 1분봉에 약 75억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아래는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